분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목요일 첫 스타트 같이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입 안을 좀 씹어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네, 지금 뭐 웃을 타이밍은 아니에요.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시장 뭐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또 우리는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개인적으로 1월 효과를 좀 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세라는 게 또 내려가야 오르기도 하고 또 네. 가격적으로 떨어졌을 때 신선한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네네. 되는데 지금은 조금 선별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물론 다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들 매매 보면 그래도 그나마 저 자동차 쪽 들어있잖아요. 네네. 자동차가 그래도 좀 버텨줄 것 같고 어제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블락딜로 팔았죠. 네. 그러면은 그걸 왜 팔았을까? 순환 출자 구조 해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비스를 사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은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제 컴투스 뭐 위메이드 다날 이쪽은 이제 메타버스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네. 외국인들은 이제 편안하게 조금씩 사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어제 그 주가 하락할 때 나왔던 내용이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를 들어왔던 기관이 그대로 다 쏟아낸다. 네. 기관 투자자 뭐 1조 얼마 어제 팔았죠. 오늘 더 팔 거다 그러고. 지금 12월 29일부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섹터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 순매수 상위는 그냥 네. 지워주세요. 저건 오늘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치게 되면 29일부터 지금 한 5거리거든요. 5거리일 동안 5조 1천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왔는데 네. 이 진짜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량을 사들였나 그러니까 한 2조 조금 더 나오면 쓸 수 있어요. 뭐 네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팔 수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그쪽 부서에 쓰신 분 아니면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죠. 그럼요. 뭐 네. 지들도 그들도 몰라요. 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기관 매도는 오늘 네. 좀 더 나올 것 같고 외국인도 매수가 오늘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어제는 죄송합니다. 어제는 개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외국인은 많이 팔진 매수 않았죠.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선물 파생을 또 보면은 만기약 넘게 매도했잖아요. 네. 선물 매도가 좀 더 편하니까 네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해지하려면은 네. 그걸 다 엎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쵸. 엎어? 그죠? 그러니까 선물로 일단은 해지해놓고 아마 오늘은 주식을 좀 팔 것 같은 것 되지 않을까? 참 조금 약간 비꼬아 보자면 외국인은 어떻게 해도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선물 그쵸. 매도해서 돈 벌고 거기다 환율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네. 환율 트레이딩 할 거고 그렇죠. 거기다 주식 공매도 할 거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무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가 좀 약간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개인들한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유롭게?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전쟁터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터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은 거 하고 외국인처럼 많은 거 하고 네. 작은 거 하고는 좀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의 형평성을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어떤 현상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가격 네네. 불문하고 저 위에서 살 수도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쉽게 풀기는 좀 어렵고. 그럼 만약에 주식을 못 사서 갚으면은 그게 이제 채무가 불이행되고 일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좀 저기 하고. 자, 금리입니다. 금리가 자극을 받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뭐 긴축 이슈긴 합니다만 사실 국내에도 금리 이슈가 있단 말이죠. 네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뭐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든지 재난 보상금 지원 정책을 막 내놓잖아요. 후보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세수가 잉여가 되면은 괜찮은데 세수로 충당이 안 되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채권 발행이 나오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요. 어제 그게 나왔다고. 어제 장중에 11시에 물론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잘 아시는 뭐 그런 복잡한 구조들이 딱 되니까 바로 채권 시장 반응부터 나와서 국채 가격이 다다다닥 떨어지고 시장 금리 올라가면서 주식도 같이 끌고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환율만 보시면 됩니다. 환율. 그래서 환율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12월 19일인가요? 네. 그때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JP모건 리포트를 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능력이 있죠. 예. 당연히. 이게 또 최근에 12월 19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올해 이제 오미크론이 종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포인트를 뭘 잡았냐면 이제 그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봐야 되고 신흥국 주식 시장이 18%가량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어떤 쪽으로 반대급부 쪽으로 뭘 얘기했냐면 그 기술주가 중심으로 된 게 나스닥처럼 밸류가 높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연준의 금리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1월 달 돼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성장을 담보해서 막 네네. 미래의 것을 당겨왔던 그쵸, 네. 가격에 네네. 그 거품은 좀 걷어내는 현재. 소위 말하는 할인율 얘기하면서 좀 그렇죠. 깎아먹죠. 그러면서 오늘 네. 아침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상당히 거칠게 네. 조금 떨어지고 네. 어떻게 하지? 다 떨어졌네. 자, 그래도 가는 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건. 근데 이제 JP모건의 그 억구의 표현은 뭐 아시아 신흥 네네. 시장의 또 미래를 봤을 때 네네. 오를 수 있다. 근데 얘들 말이 좀 웃긴 게 지금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내려갔다 올라가지. 내려갔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잡아야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찌됐건 간에 네. 가격은 메리트가 또 발생할 것 그때 이제 또 네네. 늦게 저게 네네. 대응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좀 두서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스트 팔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그러니까 선구자 역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 항상 눈치를 보고 어디서 가는지를 좀 따라가자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그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어찌 보면 퍼스트 무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어떤 쪽 시장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오케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 격언을 그래도 이제 잘 조금 새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나쁜 격언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투매할 네네. 때는 따라가라 그랬어요. 네, 맞죠. 뭐 시장이 갑자기 왜 떨어지지? 내 주식이 네네. 왜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하락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따라가는 투력 매도, 그다음에 네. 두 번, 세 번 급락을 하고 그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거긴 받으라 그랬어요. 버텨야 돼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타이밍이 어떠냐? 네네. 어제도 조금 거칠게 주가들이 이제 떨어진 네네.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자, 그래도 버팀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기업 네. 나름의 또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을 네네. 겁니다. 종목이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이번 주 그냥 KCC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KCC. 네, 이걸 계속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저께 급등이 나왔어도 저는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8월 달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9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갈 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틀 전에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 노출된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유기실리콘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 때문에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이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와가지고 50만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업체가 아니라 유기실리콘 업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된다. 요거 전망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에 가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떤 수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유기실리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실리콘 사업이 성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부족, 하나는 M&A. 일단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호신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리콘 업체 1위입니다. 요거는 무기실리콘과 유기실리콘인데 요건 좀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네. 무기실리콘 1위 업체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호신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 5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KCC 같은 회사들이 수혜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영국의 바실론이라는 실리콘 회사 그리고 2019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미국의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 실리콘 회사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캐파가 확장된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신은 폴리실리콘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그 SI2라고 하는 규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소 덩어리를 잘게 분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 메탈 파우더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탈 실리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메탈 파우더라고 해도 되고 메탈 실리콘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규소를 분쇄를 하고 난 다음에 염화 메틸을 혼합을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화학작용을 일으킨 게 클로로실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기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전구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무기실리콘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호신실리콘 같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클로로실란에 대한 어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유기실리콘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실란, 이 클로로실란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로로실란을 이용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OCI. 그래서 OCI가 이 무기실리콘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KCC와 연관된 사업 부분이 이 클로로실란, 무기실리콘에다가 메탄올이라는 걸 합성하게 되면은 실록산이라는 어떤 재료가 나옵니다. 이게 실록산이요? 네, 실록산이 여러 군데 쓰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죠. UTG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울트라 씬 글래스 이제 접는 폴더블 폰의 이제 디스플레이 네네. 커버 유리. 네. 요 UTG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 복합체로도 이 실록산 네네. 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규소가 석영이라고 유리 성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있어요. 흔하게 네. 뭐 탄소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물도 그렇고 수소도 네네. 그렇고 요즘은 그런 원자적인 네네. 원소를 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고민하는 저도 이따가 오늘 일발장전 기업이 실리콘과 관련된 그렇죠. 기업이 네. 있어가지고 오늘 KCC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은 그 영어로 하게 되면 SILICON 이거는 그렇죠. 실리콘이고요. 네. 이 실리콘이 아니라 그 뒤에 E가 하나 더 붙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기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실록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실록산을 그러니까 실록산의 핵심 중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실록산을 이용해서 실란 그리고 실리콘 오일, 실리콘 수지, 실리콘 오일을 제조를 하는데 여기서 실란 같은 경우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이란지 그리고 전기 산업 그리고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이게 접착하기 힘든 물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접착하기 힘든 물질들을 결합하게 해주는 역할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실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란, 실리콘 오일, 실리콘 수지, 실리콘 오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실리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KCC가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유기실리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클로로실란이 무기실리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유기실리콘 사업은 KCC가 하는 거고 무기실리콘은 OCI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실리콘 업체가 5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 실리콘 시장의 80%를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은 미국의 다우, 독일의 바커, 일본의 신예츠, 노르웨이 엘컴 그리고 KCC 이렇게 5개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 어떤 부분이 좀 사용이 되냐면 일단 타이어, 폴리우레탄에 이 실리콘 첨가제를 말 그대로 첨가를 하게 되면은 네. 타이어의 내구성이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 타이어의 어떤 성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구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폴리우레탄에 실리콘 첨가제를 첨가해서 타이어의 어떤 그 내구성을 강화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나 특유의 고온 때문에 내열성이라든지 전련성이 높은 실리콘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 필요하냐면은
전기차의 전기 시스템이란지 그리고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그 파워트레인은 구동 모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 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내열성이라든지 전연성 때문에 여기에 또 실리콘이 들어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전기차 인테리어라든지 익스테리어 이쪽에 외관 쪽 차체 쪽에도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전자장비에서 어찌 보면은 전선 피복이라니까 열 때문에 피복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사용하는데 이 실리콘이 웃긴 게 이 보통 그 열이 올라가게 되면 녹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실리콘은 뜨거워지게 되면 도리어 굳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기 시스템 전기 피복에 이 실리콘이 사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용 반도체 요새 그거 말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반도체. 네. 그거 많이 들어보실 건데 여기도 실리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 대주전자재료 아시죠? 그래서 여기 2차 전지의 응급제 흑연에서 최근에 그 실리콘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리콘 응급제 요것도 유기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상당히 좀 많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의 영역 확장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KCC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달 같은 경우는 유기 실리콘 가격 상승이었던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면은 이제 기대감에서 매출 그러니까 즉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적으로 어떤 성장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급. 수급을 잘 보시면요. 기관 중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1월 30일부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웃긴 건 그 11월 30일부터 또 공교롭게도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까지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당 한 10만 원 정도 현재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 자금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그 상반기부터 보면 연기금은 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 행렬 속에서도 이 KCC를 11월 30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해외발 금리 이벤트가 발생했고, 뭐 해외 증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린 비빌 언덕이 확실한 기업들은 자생을 할 수 있고, 물론 당장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포기하지 말자. 네, 대안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KCC를 집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